이제 저는 이제 우리 세종대왕께서 그 한글을 창제하시고 이제 예민 사상이 가장 큰 철학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어를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만든 게 또 한글이에요. 왜 그러냐면 뜻글자와 음을 다르기 때문에 이게 이 받아들이는 것도 어렵고 이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초창기 때는 우리 한글도 사성이 있었어요. 그게 쉽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근데 이제 지금에 와서 이제 주시경 선생에 의해서 24자를 만든 자음 17, 모음 11자를 1172가지를 표기한다고 아까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럼 게으름소리, 그러면 영어로 게으름소리 하나 한다고 그러면 바우바우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의성어까지 다 쓸 수가 있어요. 예, 그렇죠. 멍, 월, 깽, 끙, 모든 소리를 다 쓸 수가 있다. 근데 한자로 쓰면 그 음의 그 소리를 못 듣는 뜻글자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정립을 시키는 거예요. 빠른 한자를 가지고 이걸 짜 맞춰서 가지고 오는 것과 우리는 의성어 같은 경우를 그냥 듣는 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한글이 과학적이고 위대하고 그 철학은 여기 안에 이제 뭐 인의의 지신이라든지 우리의 불교의 팔정도 이게 이 그림의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훈민정음에 있는 내용이. 예를 들어서 한자의 전주문자의 경우에는 북자, 동서남북을 북자로 써놓고 북자도 있고 백자도 있고 또 뭐 무전자도 있고 여러 개의 그 표기를 우리가 읽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한글은 그런 게 전혀 없이 직설적으로 바로 한눈에 표기를 한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 울음소리도 그 이상하게 한글로서 이 표현을 못하니까 그걸 뭐 하는 사람마다 들었는데 흉내 낼 때는 개 짖는 소리를 그대로 내겠죠. 그런 표기를 못하는 게 중국 인구가 수억이 됩니다만은 중국 인구 수억 중에서 사실 자국의 나라 글을 활용할 줄 알고 읽어낼 수 있고 작문할 수 있는 수는 얼마 되지 않나 그러거든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한글을 사용하는 우리 민족은 100% 이상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사투리가 있고 표준어가 있듯이 더 다양하게 구사해 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독창성이다 생각하는데, 선생님 말씀 계속하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문맹률을 퇴치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한글만큼 중요한 게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문맹률이 다 퇴치됐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선진국이라는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다 15% 20%는 다 문맹인입니다. 맞습니다. 못 써요. 못 씁니다. 그 미국 경우도 이 최고 선진국 미국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다구름 소리에 꼭끼요, 꼭까대, 꼭꼭꼭꼭꼭꼭 이 하는 걸 그 미국 사람은 영어로 보면 코쿠닥 콜코, 코쿠닥 콜코 이건 뭐 그 저거는 꼭끼요 가겠지 하지만 그런 쓰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한글의 우수성 이런 예를 들어도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한글의 우수성은 바로 이제 우리 한글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영어나 내지는 한자라든가 이건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돼요. 내가 노력을 해서 그걸 머릿속에 입력을 시켜서 하지만 우리는 보면 알아요. 한번 그 룰만 가르쳐주고 하면 바로 그게 한글을 터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이 얘기를 다 했지만 우리 한국어가 어렵지 우리 한글은 쉽다는 거예요. 스님께서 우리 한글의 우수성과 또 한글의 어떤 구조 이것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조계종 총무원의 그 소임 중에 그 불란서도 가시고 어디 외국에 나가시가 강의를 한 적이 있다고 그러시는데 이제 작년에 이제 제가 인도 네루 대학하고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에서 문화원에서 강의를 좀 하기도 하고 중국 문화원에서도 강의를 좀 했던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종로 국정 포럼에서도 한번 강의를 하고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이제 앞전에는 이제 거의 국내에서만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대다수 한글이 우수하다는 것은 뭐 말로는 학교 다닐 때 배웠지만 얼마나 우수한지 우리가 공기가 소중한지는 모르고 그냥 숨을 쉬니까 공기 없어 봐요. 금방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글을 쓰고 있는 이 우수성에 대한 것을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이제 5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직지를 이렇게 일반한테 공개를 한다 해서 제가 이제
정단에 있으면서 우리 원장 스님을 제가 모시고 네. 가려고 이제 자 갑시다 했더니 우리 원장 스님이 바빠가지고 이제 네. 못 가시신 거예요. 또 이제 그 안에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너무 바쁘고 네. 뭐 이래서 그래서 이제 그 원장 스님 그냥 그것만 보기는 좀 그러니까 네. 우리가 그러면 한번 뭐라 그래 강의 한번 해주자 해가지고 이제 이 타이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원장 선생님이 못 간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강의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러면 직지에 대한 그걸 어떤 식으로 강의를 할까 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직지에 대한 일반인들이 우리는 세계에서 최초 금속활자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사실은 구텐베르크의 성경이 가장 오래됐다고 하는데 1950년도, 1972년도에 바로 이제 박병선이라는 이런 이제 뭐 우리나라 이제 큐레이터가 그걸 보고 우리가 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가 있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꼴랭드라는 이제 이 영사가 가지고 가게 되고 이 직지 이제 한번 그것도 한번 보여줄까요? 직지. 이게 바로 이제 이 영인된 이 직지인데 이게 바로 이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그래서 이제 1377년이라고 가져가면서 이렇게 이제 콜랭드에 이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직지가 이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다. 그래서 박병선 선생이 그걸 이제 알리게 되고 이러면서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이걸 복사를 해와서 이게 이제 학자들한테 알림으로 인해서 이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원래 자기들은 자기 위주로 세계 문명을 다 이렇게 리더를 해야 되는데, 이 구텐베르크 성경이 가장 오래된, 이거 78년도 오래된 걸로 이렇게 판명이 되니까. 그래서, 구텐베르크 인쇄하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이제 그 하나의 이제 컬렉션을 이제 하기로 했던 거예요. 그 구텐베르크 인쇄했던 이런 자료들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강의를 해줘야겠다. 이제 제가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요. 제가 원래 이제 말주변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국내에 있는 우리 교수님한테 설명을 해도 잘 설득을 못 시키는데. 충분하십니다. 현지인들한테, 제가 이 프랑스인한테 강의를 한다는 이 자체가, 불어를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고집, 봉줄 위에는 아는 게 없는데 어떻게 할까 이 고민이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통역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게 이제 프랑스에서 강의했던 이 자료인데 이분들한테 이제 강의를 해주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알기로는 글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문자였어요. 문자 아니에요. 그림이었어요.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했다면 그래서 불교에서 보면 항상 변상도가 석고상절에도 변상도가 있듯이 글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글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지인들한테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시무도를 가지고 직지를 설명해 줬어요. 이것까지 다 알면 이 강의가 너무 길어지면 안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강의를 이제 현지인들한테 이 직지가 어떤 내용인지를 내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설명을 해줄까 해가지고 이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시무도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직지라는 것은 바로 어떤 내용이냐. 부처님의 깨달음의 개성들. 과거 7불부터 해서 부처님. 그리고 부처님의 제자인 가섭, 안안으로 쭉 달마대사까지 28대. 그 다음에 중국에 와서 선종에 있는 이 선의 법맥을 이어주는 책이 바로 이 직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쭉 해서 이제 이 마음도리를. 그래서 이제 저희 보시면 이제 이 배를 하나 사갔어요. 3분 정도 내가 탁 해가지고 마음을 한번 찾아가 보세요 하면서 이 시무도 아시죠? 시무도 우리나라의 대부분 사찰에 보면 시무도로 마음을 찾아가는 것을 서로 비유했던 이 내용을 이제 나중에 설명하면 이제 너무 길어지니까 그래서 마음은 대부분 사람들이 다 이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손은 이제 마음이고 이제 동자는 나이고 해서 이제 이 찾아가는 과정을 이제 그림으로 이제 표현. 그래서 절반은 누렁소 절반을 해서 우리가 탐진치 삼독으로 인해서 아무리 공부를 해도 그게 이 오용나게 이렇게 하다 보니 공부가 된 줄 알았더니 반태는 하여서 이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기우기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이제 완전히 내 이 흩어진 마음, 탐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 우리가 이 탐진치 이거에 끄달려서 계속 움직였던 이 자체를 이제 완전히 내가 견성을 해서 이루어지는 게 이제 이 시무도 이제 해서 기우기가 이렇게 하면서 쭉 이제 내가 이제
소통하면서 이제 번역해 가면서 이렇게 했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이 이론상이 바로 이게 직지다. 직지라는 것은 바로 직지 심체 요지인 거예요. 이게 이제 직지는 이제 바로 직자, 손가락 직자. 내가 달을 가리켰을 때 달을 쳐다보지 않고 손가락으로 쳐다보는 가장 좋지 않다고 이렇게 해서 원인 석보의 내용이 있잖아요. 직지 심체 요절이죠. 이 직지 심체 마음의 요체를 바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무도에 있는 이 내용이 바로 이론상에 있는 내용이 바로 부처님의 깨달음의 개성을 설명하는 게 이 직지다.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의 이 개성보다는 이제 31번째 이 내용을 제가 또 설명을 해줬어요. 그 설명을 하니까 그네들이 그 이해를 처음에는 이제 뭔 내용인지 잘 모르죠. 뭐 명상을 마음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이 어디 있는지 하면서 이제 탁 명상을 한 3분 시키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찾고자 하는 이게 바로 이 직지에 있는 요체입니다. 심체 요체입니다. 하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했죠. 이게 바로 직지 심체 요절이고 좀 더 이제 큰 폭으로 하면 불조 직지 심체 요절입니다. 부처불자 조사수자 부처님과 조사스님들의 마음의 요체를 직지 바로 가르쳐 주는 게 이 책입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국민들은 이 내용에 대한 것을 전혀 모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내가 설명을 하니까 여러분들은 직지에 대해서 미세 하나마 이걸 알아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위대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설명을 또 하나 해드렸거든요. 우리 한국인들은 대부분 이 환지본체 해야 된다. 이 책을 우리 한국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 왜? 이 책은 바로 여러분들이 알았기 때문에 선조부가 이렇게 가져가서 잘 보관해서 나는 너무 고맙다. 왜? 잘 알았던 사람이 보관해서 우리는 그때 당시에 환란 6.25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이랬을 때 이게 없어질 수도 불타서 없어질 수도 있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이게 감사하다 했더니 막 박수를 치더라고요. 우리 그 코리아 홍보대사 역으로서 참 중요한 걸 알려주셨네요. 네. 지난해에 제가 그 충청북도 진천에 가서 그 김유신 장군의 행적 또 탄생 태실 뭐 이런 등등을 연구하면서 현장을 보는데 그 진천 지역에 어디 오니까 큰 현수막이 붙었어요. 네. 직지의 고장 진천 이래 붙여놨는데 진천과 직지하고 뭐 관계가 있습니까? 이제 청주하면 이제 직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천하고는 이제 거기도 이제 약간의 그게 있긴 한데 이제 청주를 이제 왜 그 슬로건으로 하느냐? 바로 이제 여기에 보시면 직지에 보면 청주 흥덕사에서 이 책을 인쇄를 했어요. 흥덕사에서 인쇄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직지의 고장으로 하는 겁니다. 직지의 고장은 그 진천이 아니고 청주입니다. 청주구나. 네. 청주인데 그렇게 됐다. 근데 이제 이 직지를 이제 이렇게 청주가 이제 그때 당시에 작년에도 우리 청주시장도 오기도 하고, 그 교수님들도 많이 왔었어요. 그 이제 다음 또 기회 있는 대로요. 우리 그 주인스님께서 그 연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구체화해서 한번 더 취재해 주시면 좋을 듯 하다는 생각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했고, 우리 한글 우리 후민전업과 관계해서 앞으로 뭐 광사 차원보다 그 대한불교 조계종 차원에서 앞으로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이걸 어떻게 현장을 한다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말글의 우수성을 대내외로 알리고 우리 국민에게부터 먼저 그 인정감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어떤 테마를 구상하고 계시지 않는지요? 네, 이제 우리 한글은 사실은 어느 특권층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우리 그렇죠. 세종의 이 철학처럼 어린 나이부터 안학내 모든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교계급만이 이 훈민정음이 소유 한글 창제하는 스님들이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소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한글입니다. 어느 우리 이제 이 앞전 영화에서 다름에 대한 인정을 안 하고 그게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한글은 이 철학대로 이렇게 한글을 보급하고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단 내에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류 문화의 소산이라고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정부적으로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한글을 알리는 예. 지금에 있는 뭐 세종학당이라든지 한글학회라도 있지만 사실은 누구나 다 알려지는, 그래서 아까 제가 이 그림이 있는 이걸 가지고 활용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세상을 알리게 되고, 그게 거기는 이제 좀 더 글만 아는 게 아니고 우리 인문학적인 철학 정신을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훈민한 백성들한테 알려. 이 글은 이제 아는 게 쉽잖아요. 그래서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한 번 더 뛰어넘어서 우리의 생각과 철학을 정립을 시키자는 거예요. 옛날에는 군주적인 시대 때는 이게 이제 이 훈민이 아닌 어떻든 교민이 될 수가 있어요. 가르칠 교자 교민, 이 채찍을 가지고 교민을 할 수도 있는데 훈민은 물 흐르듯이 지금에 있는 민주주의가 훈민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공부를 하려고 하면 옛날에는 많은 대학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지만 내가 전문가가 되려면 지금은 인터넷이나 얼마든지 AI나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활용을 하자는 거예요. 우리 한글을 활용을 얼만큼 잘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저는 이제 훈민정음을 여기에서 인쇄를 하고 했지만 여기에다 이제 훈민정음 홍보관도 좀 짓고 이제 우리 도지사님이 그걸 좀 듣고 내지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좀 우리 윤 대통령이 저기 사진도 있고 우리 내가 자문위원이기도 하지만 예. 민주평통 자문위원이기도 하지만 이 관심을 갖고 어떤 것보다도 우리 한글을 미래의 이 먹거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이런데 훈민정음 학교도 세우고 거기에는 우리 한글을 알리기도 하지만 우리의 정신을 알리는 이런 일들이어서 바로 그런 일들을 해서 이 컨텐츠를 좀 누구나 좀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훌륭하신 말씀이십니다. 우리 한글과 관련해서 뭐 대학원이나 이런 교육기관에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국내에서 한글 하나만으로도 박사학위를 따는 사람이 수백 명 됩니다. 예, 되는데 이 한글 속에 보면은 어문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어문론, 제가 주일 스님 이야기를 가만히 이래 청취를 해보니까 어문론적인 어떤 기법을 활용을 하셨구나 싶은 생각이 들고 이 한글이란 도대체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졌고 어떤 형식으로 운용이 되고 또 어떤 형식으로 만들어졌고 어떻게 이렇게 뭐를 인용해 했다 하는 것이 이제 어문론에서 소상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스님의 경우는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서 아주 쉽게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독창성이 있고 스님이 기존의 학문에서 나온 것보다는 차별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아주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감히 학자들도 한글에 대해서 아직 이게 소상히 밝히지 못하고 있는데 스님께서 한 발 더 앞장서서 이렇게 연구를 해주시고 또 훌륭한 업적도 만들어내시고 심지어 외국까지 나가셔서 이걸 외국인들한테 홍보를 해서 그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메시지를 주었다는 데 대해서 정말 국어 국문학을 공부하는 제가 한편으로 부끄럽기도 하고 너무나 존경스럽습니다. 앞으로 주일 스님께서 이 길을 이미 선택했으니까 더욱더 연구를 하시고 발전시켜서 우리 한글이 세계에서 본이 되는 그런 문자다 하는 것을 대내외 널리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주일 스님하고 이래 인터뷰를 했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맨날 며칠 지나도 스님의 연구 실정은 다 한꺼번에 요약할 수가 없을 정도로 방대하기 때문에 우선 1, 2, 3 몇 탭으로 나눠서 이걸 취재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새로운 청소년들한테 우리 글이 도대체 어떤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고 그 속에는 어떤 철학이 들어있다 또 그렇고 너가 이것을 이해했을 때는 얻어지는 게 어떤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우수성을 이 한글로 또 표현할 수 있다. 또 대변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것을 파급시키는데 이를 집대성할 수 있는 어떤 도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나 또 그 한글 학회나 이런 데서 많은 그 관심을 갖고 지원도 하고 응원도 하고 이렇게 해서 스님이 하시는 일이 번창해서 이 한글이 더욱더 우리 글이라는 존재. 요새 보면 영어를 더 좋아하지 않습니까? 밖에 이래 나가보면 안동시까지만 해도 또 보면 여기 미국인지 안동인지 중국인지 또 한국인지 구분을 못할 정도입니다. 100%는 커피집은 100% 영어로 써놨습니다. 뭔지 모릅니다. 또 그렇고 미용소, 이발소 가도 전부 영어입니다. 또 가히 그렇게 있어서 이건 미용소나 이발소나 그 정도만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글이 실제 너무 쉬워서 그런 게 아니고 방심을 하기 때문에 이거 외국말을 쓰면 더 유명해지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세대들한테 하나의 지침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 주지스님께 해주시면 합니다. 그리고 이 인터뷰를 마치면서 스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저는 이제 어떻든 우리 한글이 어쨌든 세계 공용 문자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 우리 이제 분들이 웃고, 어떻게 지금 영어도 있고, 불어도 있고, 이 강대국이 돼야 되는데, 무슨 한글이 공통 문자가 되느냐, 이렇게 이제 허웃음을 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훈민정음이 이렇게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또 해외에 이렇게 나가서 보니, 많은 사람들이 한글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요. 제가 트르키예를 갔을 때, 우리 이제 지진 일어나 성금하러 갔더니, 삐쭉삐쭉하게 이렇게 사람들이 와요. 그러면 저하고 한국 사람이라고 사진 찍고 싶어 하고, 또, 기본적으로 그런 분들이 안녕하세요. 이런 정도는 다 한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리고 우리 한글을 좀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네. 그래서 지금에 있는 이제 K-팝 내지는 이제 이런 영향도 있긴 하지만 우리 문화가 이제 어떻게 보면 세계 가장 우수하다. 우리 것이 최고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우리는 다 외국 것이 다 좋다. 지금 우리는 지금 경제대국 세계 10위 안에 들읍니다. 근데 아직도 그 사대주의에서 못 벗어나서 미국인이 일본이 중국인이 이런 때 환상에 잡혀가지고 우리도 차도 잘 만들고 우리 지금 어떠자 다 잘 만들잖아요. 저런 스마트폰도 잘 만들고 우리의 자존감을 갖자는 거죠. 자존감을 이 해외 것을 가지 말고 우리 국민 모두가 다. 그래서 우리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글자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들 알도록 우리가 좀 해서 홍보도. 그래서 국가 조직이나 어떤 정부 조직에서도 이런 일들을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순수하게 받아들여서 지원해서 한글을 알리는데 적극적으로 좀 보탬이 됐으면 하는 이런 마음입니다.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네,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데 대해서 개인적으로 존경합니다. 그리고 스님께서 하신 일이 번창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장시간 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